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성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삼천당 제약, 코드번호는 000250입니다. 현재 시각 6월 29일 화요일 11시 18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거의 한 달 만에 오늘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조금 제가 뭐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겹치면서 좀 리뷰는 조금 진행하지 않았고요. 일단 흐름 자체는 또 다시 바닥을 다져가는 흐름이죠. 실제 마지막 분석이 아마 6월 이때 정도? 6월 9일인가? 6월 3일 정도가 이제 마지막 분석 영상인데, 실제 이제 매수 분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 있었죠. 그래서 78.6% 정도 레벨이 51,500원 정도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주가가 형성하는지 보자. 어쨌든 패턴은 잘 나왔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이퍼 패턴에 기반을 두고 이런 구간은 조금 잠재적으로 반등이나 아니면은 잠재적 반전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이었죠. 그 사이에 사실 뉴스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제가 5월 거의 그 후반에 나왔던 게 이제 에스페스 기술로 모더나 mRNA 백신 경구형 전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팩트로 밝혀지기보다는 그냥 가능성이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도 조금 긴가민가한. 근데 하지만 저는 잊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월 3일 날 같은 경우에도 먹는 인슐린에 2천억 투자 유치 라는 제목의 기사로 한국경제에서 보도가 나왔었는데 진행사항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오래된 뉴스긴 하지만 어쨌든 먹는 인슐린 2천억 투자 유치 보도에 대해서 2020년 11월 중국 파트너사와 5월 인슐린 및 5월 GLP-1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뒤 비즈니스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 경구용 코로나 백신 개발의 글로벌 제약사 3천억 투자 협의 중 보도에 대해 2020년 11월 26일 해외 백신 개발 파트너사와 코로나 백신 원료 공급 관련 MTA를 체결한 뒤 임상 비용에 대해 파트너사 전액 부담 관련 비즈니스 협의를 진행하면서 CPI의 이제 코로나19 백신 펀딩 프로그램에 5월 6일 지원을 신청했다라고 설명했죠. CPI 같은 경우에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뒤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우리나라 최초로 임상 3상 IND를 이제 등록을 했죠. 네. 그리고 최근 한 6월 24일 날 기사 같은 경우에는 삼천당 대표이사 사장이 황반병성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들고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나왔었는데 22년 중국에서 특허가 만료되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SCD-411을 이제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협상을 현지 제약사와 진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약바이오 업계에도 삼천당이 19년 일본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SCD-411 독점 계약을 맺은 데 이어 미국과 유럽에 앞서 중국에서 판권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특허 기간이 일본과 중국에서 2022년에 끝난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싣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24년, 유럽에서는 25년에 특허가 종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옛날 그 바이엘이라는 회사와 리제네론이라는 회사가 공동 개발한 암까지란 치료제인데 이게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다만 삼천당 제약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 바이오 에피스나 셀트리온 쪽에서도 그리고 알테오젠 쪽에서도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센주로부터 계약금과 실현된 마일스톤을 합해 모두
약 150억 원을 받았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마일스톤 같은 경우에는 335억 원이고 중국이 안과질환 치료제 시장 규모가 크다는 점도 전 사장의 중국 진출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합니다. 네. 21년 발표한 중국 안과 시장 성장세에 따르면 중국은 기후, 환경, 오염, 고령화 등으로 안과 질환 환자가 늘고 있다. 실제 황사가 발생하는 곳이 중국 쪽이죠. 그래서 안과 시장 규모는 15년도에 2조 450억 원에서 19년도에는 2조 9,540억 원으로 성장했고 해마다 9.3%씩 성장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많이 앓는 질환으로 안구건조증, 황반변성, 녹내장 등을 꼽았다. 중국의 안과 의료 인력 및 자원이 부족해 안과 질환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실적 개선이라든지 펀드멘털 개선으로 가능하겠죠. 네.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진입 장벽이 높아 성공하기 어렵다고 알려진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서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며 성공적 개발을 앞두고 있다며 2030년 1조 원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이뤄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로 도약하겠다. 네. 1조 원. 지금 매출액이 1년에 천억대 후반 정도 나오니까 10년 뒤, 9년 뒤에는 1조 원, 10배를 성장시키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좋습니다. 네, 이런 이슈들은 괜찮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여전히 괜찮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다중바닥이죠. 어떻게 보면은. 다중바닥이고, 실제,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나온다는 점, 그리고, 하락세가 원만해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이나 아니면은 좀 횡보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직전 고가를 넘어서야만이 이제 상승 추세다라고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런 구간들을 또 잘 이겨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에 또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실제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까지 올라간다, 63,000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뭐 쌍바닥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헤드 숄더 패턴에 기반을 두는 전략을 세울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이평 배열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 이때 다시 한 번 더 이런 가격대를 6만원대를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관측이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조금 반등을 해 주려고 하는 흐름이죠. 약간 차트나 아니면 캔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적인 요인들도 외국인 투자자들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외국인 투자자들 수급이 찍힌다는 점, 그런 부분들 아무도 별로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저는 마음속으로 조금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흐름 자체는 좀 강력한 반등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이때랑 또 다른 점은 6만원대를 회복한다라는 부분은 이 평이 이제 조금 횡보 가능성은 1차적으로 가장 좋은 1차 시나리오는 횡보 박스권 정도. 그리고 나서 만약에 얘가 강하다라고 하면은 실제 강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근데 얘가 강한 애에다 강한 뭔 재료가 떴다라든지 아니면은 뉴스가 떴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숄더 이후 되돌림 파동 이후의 상승을 반전형으로 좀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 3천당 제약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가시면은 네이버에서 이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여기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테마주 검색기 이제 눌러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검색기를 이제 기호에 맞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모든 종목들의 테마나 급등주, 시장의 주도주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